Now.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 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기존 뉴욕 나우와는 조금 다르게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가져온 건 요즘 워낙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분이죠. 캐시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치 앞에 안 보인다는 의미로 약간 사진을 뿌연 걸 가지고 왔는데 시작해볼게요. 이 기사는 일단 저희 한경 글로벌 마켓에 가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요즘에 시장에서 캐시우드가 한마디를 하면은 되게 많은 설왕설래가 오가요. 얼마 전에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는 그 플래그십 그게 뭐 40% 이상 매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았고, 또 맨날 약간 이슈가 될 만한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제목이 나오니까 그 테크는 거품이 아니다, 다른 데 거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유명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 너무 성과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 올 들어서 마이너스 21.92%,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이건 장중에 찍어서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한데 한 25%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요. 두 개 차이를 하면 거의 50% 정도 뒤처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그랬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펀드가 올 들어서 다 수익이 안 좋았고요. 플러스 난 거는 이거 3D 프린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FT가 아크의 캐시우드가 퀸 오브 불 마켓인데 강세장의 여왕인데 지금 가장 힘든 시험에 직면했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크와 캐시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는 뭐 거의 캐시우드의 해였죠. 아크의 해였는데 ETF 전체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톱 10에 아크가 2개나 들어갑니다. 이게 4분기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 etf.com이라고 ETF 시장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상을 주는데 어워즈를 하는데 올해의 ETF 후보고 이게 받은 건데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의 ETF 운용사로 아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 이노베이션이 6위 예, 올랐죠. 톱10 중에. 괜찮죠. 그런데 언제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냐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3개월로 보면은 돈이 지금 9억 달러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게 밀리언이니까. 그러면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석 달 만에 빠진 겁니다. 그 한 ETF에서만. 요거 또 9억이고 이거 11억, 이거 엄청 3, 4조 정도의 돈이 그 운용사에서 빠진 거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빠진 거죠.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근데 돈이 빠질 수밖에 없죠. 올해 3분기에 보면은 돈이 많이 빠진 것 중에 2위가 아크예요. 올해 1분기까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리고 리그 테이블을 보면은 지난해 말에 11위였는데 아크가 올해는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5위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하락의 이유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라고 봐야 되나? 올인하는 거? 한 주식, 한 기업 너무 올인하는 게 사실은 투자 방식 그 자체가 조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주식의 변동성이 크고 결국 이게 펀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망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작은 주식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위험이 크다는 거죠. 고위험인 대신에 고보상이긴 한데 그만큼 변동성은 큰 주식에 올인을 한 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술주고 또 그러니까 그 이자율에 민감하고 이 때문에 시장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FT에 따르면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는 17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씩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분에서 5%를 아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점은 만약에 처음에 투자할 때는 아크가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뛰는 거죠. 그럼 이제 아크 ETF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런데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크 홈페이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요거 클릭하면은 여기 아크가 가지고 있는 ETF들 그래서 요것도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한 설명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탑10 홀딩스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요거 PDF 다운 받으시면은 전체 포트폴리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테슬라 같은 거 7%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엄청 많이 준 거죠. 10% 넘게 갖고 있었는데 한 종목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해 피크에서 떨어진 수준인데 이런 거 뭐 소피파이나 이런 거 10% 정도 빠졌는데 애교죠. 쭉 내려가면 프로토랩스는 거의 8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 프로토랩스가 어떤 회사냐면 되게 조그만 3차원 프린팅 관련된 회사예요. 그 3D 프린팅이요. 근데 이거의 지분을 아크가 15%를 삽니다. 정말 많이 산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 70억 달러로 올라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크가 사서 근데 아크가 반으로 지분을 줄이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주가의 변동성 자체도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제 ETF도 같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럴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게 페드가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중순 정도에는 할 거라는 게 약간 마켓 컨센서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가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특히 아크가 투자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재 그 현금 흐름이 없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를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건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강물에 갈 수도 없고 아크는 캐시우드는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긴 한데 한편으로는 캐시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 이거를 보면 이렇게 안 좋지만 5년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지난해에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150%가 넘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아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월가에서도 많았대요.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올인해서 투자하고 이런 방식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그 아크를 차리기 전에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회사랑 트러블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회사는 조금 안정적으로 인덱스도 좀 가져가고 이러면 어때? 뭐 시장 수익률을 좀 따라가고 하면 어때? 이러는데 아니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러니까 조금 갈등이 있었다는데 이런 비판이 있을 때마다 캐시우드가 지난해처럼 완벽한 모두의 기대를 압도하는 수익률로 대답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우리들 모두 다 알잖아요. 캐시우드의 명성을 가져온 테슬라에 대한 투자. 테슬라에 대해서 언제 좋게 말했냐면 2018년 2월 7일에 4,000달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액면 분할 전이니까 지금 가치로는 800달러예요. 모두들 아시죠? 테슬라가 얼마인지는. 지금 말했던 시점이 요때예요. 이때가 막 300달러에서 박스권 테슬라 그래서 막 설왕설래 있었던 막 이럴 때인데 4,000달러 간다. 그리고 우리 베어 케이스가 600달러다. 최소한 2배는 오른다.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중에서 테슬라를 커버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500달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친 거죠. 테슬라뿐이 아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2017년 12월에 애플보다 비거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오늘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캐시우드와 아크가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까지 올해 수익률도 안 좋고 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그의 인생에서 처음 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의 수익률이라든지 투자 방식에 대해서 회사나 월가 사람들과의 굉장한 그 논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잘 극복해 왔었다. 수익률로 대답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사도 되나? 제가 사라는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ETF 쪽뿐만 아니라 이게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최근에 저희 한경글로벌마켓에서 윤재성 뉴욕생명 CIO 인터뷰 올리신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완전 공감한다. 근데 이 기술이 발화하는 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나 커질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활약할 기업을 지금 정확하게 뽑아서 투자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아크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그 캐시우드와 인터뷰를 했을 때 저 기사에는 쓰지 않았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투자를 하냐? 너무 확신해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맞을까? 진짜 한 10년 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캐시우드가 그 모든 것은 다 리서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서치 팀이 굉장히 강하고 그 팀이 뭐 앞으로 유망한 섹터, 테마 그런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보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양쪽 다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면서 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맞는데 하이리스크라고 하이리턴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 하이리스크 하겠죠. 하이리턴인데 하이리스크여도 하이리턴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마틱 ETF 자체의 단점도 있어요. 일반 패시브형보다는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비해서는 테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이 너무 작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투자하실 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캐시우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